네, 안녕하세요. 정치적인 토크쇼의 황인찬입니다. 오늘로써 대선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후보들도 계속해서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 모셨습니다. 굿모닝 경제의 최고 미남 기자님, 강영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소식은요. 저희가 첫 회 때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른바 갑질, 법카, 대리 처방전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가 또 떠들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두었다는 기사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세탁물을 찾아주고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까지 찾아주고 하다못해 호르몬제 약까지 처방을 받아서 주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논란이 좀 됐죠. 이 기사가 처음 나온 게 1월 28일인데요. 약 대리 처방에 대한 제보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었죠. 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대응을 했는데 닷새 만에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또 근데 사과문에 찝찝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혜경 씨가 사과문을 올리기 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먼저 글을 올리는데요. 이재명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직접 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시킨 일이 아니다. 대리 처방 받은 약은 내가 먹기 위한 것이었다 등의 글을 올렸어요. 이게 배모 씨가 올린 글이 올라온 30분 후에 또 김혜경 씨의 사과문이 올라와서 더 수상쩍었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우연치고는 좀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자, 국민들의 반응 또한 같았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요. 이제 5일 동안 또 이제 다른 의혹들이 계속 줄지어 나오니까 5급 공무원 배모 씨와 김혜경 씨가 30분 정도 시간차를 두고 사과문을 각각 올리니까 이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보자가 밝힌 대리 처방받은 약입니다. 경기도 공무원의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사서 김혜경 씨 집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또 배모 씨는 본인이 직접 먹기 위한 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일단 받아도 문고리에 걸어두기 전에 어떤 봉투에 담아야 하는지까지 이제 배모 씨가 그 밑에 이제 7급 공무원 김 씨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 약을 배모 씨가 먹으려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 7급 공무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김혜경 씨 집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는데 이게 만약에 배모 씨가 먹을 약이었다면 그 약을 훔쳐 먹기라도 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말이 참 맞습니다. 이게 김혜경 씨 집 앞에 두고 간 약을 배모 씨가 다시 가져와서 본인이 복용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사실 이런 말이 안 되는 변명도 100번 이해하고 넘어간다 해도 대리 처방은 이제 엄연한 불법이죠. 김혜경 씨가 먹을 약이었던 배모 씨가 먹을 약이었던 간에 다른 여자 공무원 이름으로 처방받은 약을 일단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먹었든지 간에 일단 대리 처방은 불법입니다. 네, 그 대리 처방이라는 측면에 좀 집중을 해보면 이 대리 처방이 불법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처방을 해준 의사도 잘못이 혹시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물론 7급 공무원 김 씨가 본인 상태로 진단을 받고 처방받아서 의사 몰래 넘겨줬다. 그러면 의사는 문제가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의사가 대리 처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다는 그런 경우가 사실이 나온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네. 다음 논란의 키워드는 갑질입니다. 참 갑질이라는 게 대다수의 국민이 모두 예민할 수밖에 없는 단어인데요. 제보자 7급 공무원 김모 씨에 의하면 김혜경 씨가 탄 차를 앞질러 갔다고 질책하고 비 오는 날 비를 맞지 않게 주차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주고 충성심이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의전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물론 도지사 배우자에 대한 의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도지사 님이나 도지사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전은 필요하니까요. 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이건 좀 과한 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김혜경 씨가 직접 이런 질책을 하라고 전달했는지 아니면 배모 씨가 그냥 본인 말대로 과잉 충성심이 넘쳐서 이렇게 질책을 7급 공무원 김 씨에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과잉 의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재벌 그룹의 사모님들이나 그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국민이 갑질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떠는 그런 세상에 정말 이게 뭔가 싶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를 사서 김혜경 씨 집에다 가져다 주기도 했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른바 법카 논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사는데 금액을 얼마에 맞춰서 사라. 100원 단위는 끊어라. 그리고 또 7급 공무원 뭐 김 씨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다음날 법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결제를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네, 이게 소고기가 제일 자극적이어서 그렇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샌드위치나 초밥을 사다 주기도 했다는데 이게 저녁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저도 좀 배가 고파지는 것 같은데 법인카드는 이렇게 도지사님 배우자가 쓰라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사실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은 이게 도지사로서 뭐 법규 내에 공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게 맞죠. 그 뭐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근데 배우자가 이걸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입니다. 기자님 그러면 이 사건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지 몰랐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백모 씨의 과한 충성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김영란법 같은 거에 좀 저촉은 되지 않는지. 일단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한두 번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짚어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걸 미리 알았다면은 이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으니 불법이고,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뭐 샌드위치나 초밥은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애초에 소고기 11만 7천 원은 김영란법에 걸릴 수밖에 없죠. 네, 이재명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실 때부터 청렴을 올곧게 주장하셨었는데요. 이 난관을 참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2월 3일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 이야기입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첫 번째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총 4번의 토론회 중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 몸이 덜 풀린 것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첫 토론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탐색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대로 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배우자들에 대한 공격성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요. 네, 근데 또 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건 심상정 후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희정 씨 좋아하는 김건희 씨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미투를 폄훼하는 발언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바로 사과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사과하긴 했습니다. 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한 말이지만 사과하겠다. 뭐 김지은 씨를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드린다고 말이죠. 네,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하시고 사과하시는 모습이 매우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각 후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님? 네, 일단 자주 봤던 그 평소에 공격적인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좀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질의에 좀 나서긴 했지만, 그러니까 토론에 자신감을 보였던 것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토론의 기대치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난했지만 크게 기억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워낙 토론의 강점을 갖고 계신 후보님이라 알고 있어서 기대를 아주 크게 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기대치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존의 토론의 장점을 뚜렷하게 보여주지는 못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장동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첫 질문부터 대장동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이제 선제 공격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사실 뭐 질의에 대한 대답보다는 약간 대장동 때문에 이득을 본 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지 않냐, 이렇게 오히려 뭐 LH가 포기하도록 방해한 건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박하면서 좀 돌리기에 나섰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 돌리기만 했다는 비판을 면치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다른 후보들의 흐름에 탑승할 필요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아리백입니다. 네, 저도 토론회 보다가 갑자기 저게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또렷이 R200이요 라고 하자 윤석열 후보는 아리백이 뭐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실 이 아리백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 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뭐 진로이즈백은 아는데 아리백은 뭐냐? 대통령 후보가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냐? 뭐 토론회가 아니라 장학 퀴즈다 등등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각각 비판하기도 했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던 댓글은 I will be back인 줄 알았다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진짜 이 댓글창 보면서 기발한 상상력을 좀 많이 맛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뭐 보도자를 통해 미리 접하긴 했는데요. 약간 이재명 후보가 그 질문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막히겠구나 직감은 했는데 저는 솔직히 반응이 좀 웃기면서 동정이 갔습니다. 왜냐면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약간 좀 우프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모르면 물어보는 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조금 아는 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끼실 분들도 많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게 그게 뭔지 모르겠다 물어보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국민의힘 경선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그 원희룡 후보 그때 당시 이제 후보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공부해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계산하신 건 아닌데 뭐 이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또 어설프게 머리 굴리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아리백 관련해서 재미난 논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리백이 아니라 리백이라고 읽는 거다 이런 논쟁도 있었는데요. 저도 뭐 어디서 가로치고 리백 이런 뭐 PDF 문서를 본 것 같긴 한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자님? 정확히 말하면 이거 이제 어뉴어블 에너지라고 뭐 이걸 그냥 약자를 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뉴어블 에너지를 줄여서 RE라고 이렇게 줄이고 뒤에는 100은 그냥 100%를 의미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뭐 외국에선 또 근데 뭐 RE 100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사실 이게 뭐가 맞다라고 말하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리백이라 읽을 수도 있고 뭐 아리백이라 읽을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그냥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는 거니까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때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리백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리백이라고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걸 가지고서 뭐 그게 크게 크게 중요하진 문제는 않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자님은 윤석열 후보의 토론의 총평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윤 후보는 그동안 좀 토론을 피하는 인상을 좀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이제 네, 수비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또 뭐 공세에 나선 건 대장동 의혹뿐이었죠. 뭐 정책 부분에서도 이제 뭐 많이 부족한 부분 좀 노출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해서 대선 후보로서 좀 정책 부분의 준비가 좀 부족하다, 뭐 미흡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다만 대장동 부분에서는 확실히 검사로서의 번뜩임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지켜보시는 분들도 좀 수사를 한 확실히 뭐 검사로서 정점에 오른 분이니까 그거는 검사 짬밥이 어디 가지 네, 않았다. 확실하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리하자면 기대보다는 선방했다. 근데 물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만 검사 출신으로서 의혹 검증은 번뜩였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감히 얘기해보면 나름 선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이 없을 수는 없지만 처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보다는 준비를 참 많이 하고 나오셨구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만점 40점은 이야기가 좀 많이 오고 갔는데요. 저는 그 실시간으로 그 발언을 보면서 저쪽 선대위에 부동산 담당팀은 지금 엄청 깨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뭐 그런 모습들 때문에도 그렇고 뭐 태도에 대한 지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인철 씨 말대로 아직 뭐 모르는 게 많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뭐 고개를 숙이고 원고로 읽는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의 얼굴을 많이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뭐 그 전에도 종종 지적받던 뭐 그런 거였고요. 물론 이번에는 고개 그런 건 좀 덜하시더라고요. 까딱은 조금 덜하셨지만 많이 신경 쓰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아래를 좀 자주 보시긴 했습니다. 물론 자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좀 원고가 없으면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보다는 검사 윤석열이 보였다는 평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그 대장동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네, 또 그 습성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다른 후보는 정치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지만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정치에 진출하신 게 이번이 처음이시기도 하고 검사라는 직업밖에 가져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대본을 보는 그런 습성이 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검사라는 게 공격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공격수인데 토론은 뭐 공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확실한 뭐 대장동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좀
자신감 있게 하기는 아직은 좀 음.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아직 첫 번째 토론이기도 하고 남은 세 번의 토론에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 아쉬운 부분은 많았지만 기세 싸움에서는 1등이었다 이런 평이 많았습니다. 남은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저는 제일 잘한 건 연금 개혁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안 의원님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해박하다는 인식을 좀 주셨고요. 과거에 그 어려움을 겪던 모습보다는 뭐 훨씬 나아져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토론에 강하다는 인식을 주기에는 좀 다소 어려워 보이는데요. 좀 안타까운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좀 절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본 거였는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냥 끊으시더라고요. 뭐 근데 그게 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정리하면 준비는 정말 많이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다. 쉽지 않았다. 네. 연금 개혁이라는 게 사실상 안철수 후보도 토론회에서 말했다시피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었잖아요. 연금 개혁이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표로 연결되기는 좀 힘들다는 생각에 후보들도 뭐 이렇다 할 연금 개혁안을 제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걸 안철수 후보가 해냈습니다. 사실 이제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게 어느 하나 나서서 해결하지 못했던 연금 개혁에 대한 이 의지를 또 확인하고 모든 후보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 이번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건진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 이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거든요. 멀리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진짜 정치인다운 걸 한번 했다. 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 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지난 대선 토론에서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라는 그 모습이 교차돼서 보였던 거는 저만 그랬던 건가요? 뭐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 복수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정권 교체 여론이 지금 높은 상황에서 뭐 여권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정권 지지율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별화를 강하게 하기 힘들다는 그런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난감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그런 상황에서 정권 후계자가 아닌 이제 이재명의 정부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나마 최선의 답안을 좀 쥐어짠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뭔가 역시 똑똑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뭐랄까 좀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은 말투와 자세를 보여주시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신감의 결여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뭐 좀 그래도 정제돼서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말을 하려고 좀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까 말했던 MB 아바타입니까 뭐 그런 거라던가 좀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셨는데 뭐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이 와가지고 뭐 실패하셨던 경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책에 집중하고 할 말만 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낫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물론 다만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차분하게 보이면 더 베스트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총평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워낙 심 후보님은 토론에 다니신 만큼 두루까기를 선보이셨죠. 네. 사실 뭐 대장동 의혹을 비롯해서 뭐 김건희 씨 발언 등 뭐 거침없이 진짜 거론하셨어요. 광역딜을 여기저기 뿌리고 네, 다니는데요. 뭐 두 분 뭐 서로 네거티브 안 하든 본인은 상관없는 거죠, 사실. 뭐 불평등이나 젠더 이슈도 거론하고 뭐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뭐 나쁘지 않았고 뭐 아주 다방면으로 질문하셨어요. 뭐 근데 확실히 다른 정책보다는 좀 노동 쪽에서 좀 강점을 보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비해서 조금 뭐 아쉬워하는 듯한 시간이 부족해서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리하면 토론은 준비가 잘 되어 계신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엔 무언가 임팩트가 부족하다. 네, 저도 뭔가 다방면으로 펼쳐진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의 한 방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워낙 토론을 잘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기억에 남는 건 윤석열 후보와 안보에 관한 토론을 벌이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하자는 발언은 뭐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런 발언을 하셨었죠. 네, 뭐 안보관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는 뭐 북한과 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펼치셨는데요. 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뭐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비판도 좀 하시고요. 윤석열 후보를 좀 집요하게 공격하셨죠. 네. 이게 참 딜레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 남은 분단 국가의 슬픔으로도 보이는데요.
선거 때마다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는 국민들에게도 참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게 맞는 건지 헷갈리게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사실 저마다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뭐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제 뭐 하지만 인천 씨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군사력 등 안보 분야에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논쟁이 뭐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근데 건강한 안보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 옳다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네요.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주로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격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있었지만 그렇게 두드러 보이지는 않았고요. 윤석열 후보의 노동 관련 발언에 대한 공격이 또 있었죠. 네, 이제 중대재해법, 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 다 없애겠다고 하신 게 진심이냐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물었는데요. 뭐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단호하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심상정 후보가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셨죠. 네, 저는 이 내용도 대선 토론회를 보면서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님 팩트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말대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 중대재해법,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노동제를 다 없애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법에 같은 경우는 뭐 폐지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다듬겠다. 이제 기업들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폐지까지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도 앞서 그 중소기업인들과 만나서 이제 그분들이 최저시급과 주 52시간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걸 듣고 나서 뭐 비현실적인 제도는 좀 철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현장에서 볼 때는 뭐 아무래도 대상이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를 겨냥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제 논란이 좀 생긴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얘기를 뭐 해명한 걸 보면 그러니까 후보가 말을 좀 압축하면서 그렇게 보인 거지 후보의 발언 취지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뭐 이후에 윤 후보도 현재 최저임금, 그다음 뭐 주 52시간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뭐 약간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후보도 일단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네, 폐지라고 보는 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 현장에서 폐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난 당연히 그런 적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당연히 얘기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치적인 토크쇼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논란과 더불어 5일 전에 있었던 2022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기사인데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11일 토론이 잡혔다고 알고 있는데 이 토론은 제대로 잘 열릴 수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존에 8일에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무산됐었죠. 이게 이제 뭐 주최 측이 기자협회였는데 이게 좀 편향적이다. 뭐 실무 토론에서 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그 전에 성일종 단장도 10일이랑 11일간에 결정될 것 같다 이렇게 11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뭐 11일로 사실상 결정된 게 아닌가. 근데 물론 뭐 다시 엎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만 봤을 때는 이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되면 후보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시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좀 토론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유권자들도 토론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미래 이끌어갈 후보들이니까 누가 되든 간에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계속 취소되고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진짜 특별한 문제 뭐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좀 적극적으로 나오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제일 이 토론에서 불리하다고 여겨지던 뭐 윤석열 후보도 사실 뭐 토론을 좀 잘했다고 지금 자평하시잖아요. 그 토론 첫 토론 끝나고 되게 기분 좋게 별거 없네라는 뭐 이거 진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으셨다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뭐 더 해도 사실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요? 뭐 물론 날짜는 뭐 거기서 원하는 날짜 뭐 맞추면 되니까요. 충분히 많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저희도 좀 많이 보면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네거티브 소식만 많이 들어오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토론회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토론회는 3번이 남아 있고요. 11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그 3번에 카운팅은 되지 않는 토론회죠. 네. 또 다른 토론회가 또 몇 번이나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들의 공약과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토론회를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저희 토크쇼 채널에서도 한번 이렇게 나와주시면 네. 2월 둘째 주 정치적인 토크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